섭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디를 갈 때 명함을 자주 이렇게 나눠준다던가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나를 어필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건 중요해요.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가는 경우들, 요즘에는 SNS를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못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섭외가 오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호스트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투자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하려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 선뜻 금액을 주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호스트의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 너무 아카데미를 빨아주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카데미를 가라고 추천을 해요. 거기서 어떤 기회들을 마련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뭐 아카데미라던가 어떤 그 교육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제 지인한테도 그렇게 추천을 했고요. 그래도 치고 올라오는 신인 분들이 많죠. 많죠. 시작하는 사람들 많고요. 옛날에는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물론 저도 그 나이에는 어렸지만 그래도 막 20대 뭐 진짜 중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30대 초반 이렇게도 시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애기 막 다 낳고 막 40대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분들은 또 그 나름의 경쟁력을 또 갖고 있는 거니까 애기도 키우고 이랬었던 아직까지도 이 시장이 꺼지진 않겠다는 생각을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방송을? 이게 진짜 천차만별인 거예요. 되게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하루에 4개도 해본 적이 있고요. 하루에 4개 하면은 뭐 일주일에 이렇게 하면 한두 개, 10개 가까이를 쳐낸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방송을 쳐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개 가까이의 브랜드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없을 때는 뭐 진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하나? 뭐 이런 적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현재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4개 정도? 5개?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 보통 준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단 가장 포멀한 그 틀을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섭외가 옵니다. 사전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방송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컨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제품을 받아서 써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전체 틀을 주시는 데도 있고 안 주시는 데도 있고 안 주시면 같이 출연하는 분들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경쟁 상품도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마지막 방송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틀을 정리한다거나 멘트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도 뭔가 배우는 거죠. 멘트를 배운다기보다는 식품과 그다음에 뷰티는 완전히 좀 이게 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런 카테고리잖아요. 식품을 했을 때 그거를 맛있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뷰티 카테고리를 배울 때는 사실은 한 번 바르거나 한 번 뭐를 쓴다 해서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어떤 멘트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조금 배우는 카테고리가 다르지 어떤 멘트를 배우진 않아요. 섭외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얘기를 했다가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되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솔직히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제 섭외비를 얘기를 안 해요.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시작했을 때와 솔직히 모바일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기 출연자들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기는 아니고 조금 뒤에 이 합류가 된 스타일이라서 분명히 경력이 쌓여지고 그다음에 오래 하면 할수록 섭외비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올라가는 건 맞는데 첫 시작 금액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도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수익 시어로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모델이나 배우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향을 하는. 맞아. 제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나도 배우면 어떨 것 같아? 혹은 나도 이쪽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놓지 말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델분들, 배우분들 넘어오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분야. 저도 아나운서 하다가 리포터 하다가 쇼스타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도 놓지 말고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보이나요? 네. 될 말인데요? 보여요. 네. 말할 수 있는 거지. 분야의 프로로서 그런 분들이 보일 수 있죠. 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혹은 주변에 저 정도의 경력이라던가 갖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티가 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의욕이 되게 많이 앞서거나 방송에서도 그 의욕을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을 못한다던가 약간 진짜 로봇 같은 친구들도 있고 저 역시도 그랬겠죠. 이게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요. 두 분이서 뭐 투쇼가 많죠.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있어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얘기 드리자면 그날 처음 보신 분들과 되게 오랫동안 같이 무언가를 되게 절친처럼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거. 그게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안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다 보면 티키타카가 되게 잘 돼서 재밌게 방송이 끝나는 경우들도 많지만 와, 이 사람은 나가 진짜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1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내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처음 만난 분과 조금 빠르게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인스타도 한번 찾아보고 리허설 시간에 한 번이라도 말을 더 걸어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노력들은 하는 것 같아요. 멘트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누가 이걸 치고 누가 이걸 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경쟁하듯이 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도 왜 TV 보면 쟤네들 사이가 안 좋네라는 게 티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보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보면서 얘네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티가 나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말리고 올 때도 있죠. 분명히 말리고 올 때도 있습니다. 말리고 왔을 때 진짜 이불킥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은 그런 영상 보기도 싫고 모니터링 안 하기도 하고. 근데 둘이 얘기해서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둘의 의욕적인 면이 과다하면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막 엄청 경쟁심을 내가 막 눈에 이글거려서 막 내가 무조건 해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누군가 부딪혔을 때 나는 오히려 피하는 쪽인 거야. 그러니 내가 봤을 때 얘가 너무 의욕이 과다해. 아, 그래. 내가 받쳐줄게. 약간 이렇게 저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다 언니다? 딱 정보를 받았는데 나보다 언니다? 그럼 저는 그냥 무조건 납작 엎드립니다. 언니 하세요. 제가 뒤로 갈게요. 네. 그런 스타일. 혹시 첫 방송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 첫 방송? 9년 전이라서 쇼호스트로 첫 방송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제작사가 되게 깨어있는 제작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8년 전만 해도 모바일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라는 개념이 사실 많이 없을 텐데 그 제작사가 호기롭게 그걸 도전을 했던 데가 있어요. 거기에 꽤 많은 쇼호스트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10몇 명이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첫 방송이 스파게티였나 입천장이 닦아졌던 기억이 나고 뜨거운 거를 먹어야 되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야 그래야 맛있어 보이니까 그거를 먹고 나서 또 알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면 의욕이 막 넘친단 말이야. 그걸 또 얼마나 맛있게 포크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딱 넣자마자 알죠? 이게 뜨거운 게 확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확 막히는 거. 아까 이게 의욕이 넘치는데 그때도 옆에 선배가 도와줘가지고 멘트를 치면서 그쪽으로 카메라가 넘어가는 순간 진짜 뱉었던 것 같아요. 그날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아서 제가 딱 들어갔던 그 방송이 여태껏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잘 나왔나 봐요. 시작 전에 되게 민숭민숭하고 와가지고 그냥 잘 부탁드릴게요. 딱 끝나고 나자마자 들어와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옆에 쇼호스트는 예쁜데 저 호스트는 왜 안 예뻐요? 뷰티 같은 거 할 때. 콕 집어서 얘기한다? 언니 살쪘네요? 이렇게 아예 직격탄을 내리는 분들도 있고 나 싸우는 사람도 봤잖아요. 이분 경쟁업체에서 나오셨나 보다. 그 언니가 그러고 있는 거야. 모바일 방송에서. 저 쇼호스트 인성은 왜 저래요?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싸우더라고. 휴대폰으로 삼지에서 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생생한 라이브 방송을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화날 만도 하지. 같이 했던 파트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상황은 다 침울한데 너무 맛있게 막 뭔가를 먹어야 되고